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까지 보셨다면 우리가 52번 저번 영상에선 제가 10개 정도 풀었는데 한 40분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영상은 조금 속도를 내보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유곰의 저항과 어떤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을 하고 주파수 60Hz 그 다음 전압 100V를 가했을 때 전류가 10A가 흐른다면 콘덴서의 용량은 하면서 지금 마이크로페럿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C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콘덴서 정전 용량 10 단위가 페럿인 놈. 근데 마이크로로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럼 이런 문제는요, 쌤들이 전류와 전압을 줬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먼저 구하실 수 있습니다. I분의 V라고 하는 형태로요. 그러면은 10A 분의 100V라고 할 수 있으니까 10ohm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저항이 6ohm입니다. 지금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구해준 거예요? 10ohm인데 R과 C가 직렬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크기로 가면 R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지금 얼마였던 거죠? 저항이 6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XC라고 하는 값이 얼마냐 이거죠. 요거를 제곱을 벗기고 넘기고 다시 제곱을 루트를 씌우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겠지만 특수비를 잘 알고 계신다면은 XC라고 하는 값이 8ohm인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구해달라고 한 건 뭐였습니까? C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지 XC가 아니에요. 용량성 리액턴스가 아니라 페럿 단위가 페럿인 콘덴서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요, 얘가 아까 뭐까지 줬죠? 주파수까지 줬거든요. 60Hz라고. 그러면은 이 60Hz라고 하는 거 이용하면은 2πfc분의 1과 같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8ohm이라고 하는 거에서 주파수는 얼마다 일단 50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C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곱하기로 곱해져 있는데 8과 XC의 값 결과값인 8ohm과 여기 C랑 위치를 바꾸실 수 있죠. A는 B분의 C. 저한테 수업 들으시는 쌤들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C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50Hz 곱하기 XC의 값 8ohm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 얘가 이렇게 하면 단위가 페럿이에요. 아까 마이크로로 해달라고 했죠. 그러면은 역수인 10의 6승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50Hz 8 나와서 10의 6승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397.8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돌아가 보죠. 응? 아, 60회를 주구나. 이런, 씨. 죄송해요. 여기가 50Hz가 아니라 60이네요, 60. 오늘 진짜 피곤하긴 한갑다. 그럼 여기다 60을 넣을 겁니다. 지우고 60Hz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331.57이 나와요. 331.57. 그러면은 331.57이니까 약 반올림에서 330, 진짜, 죄송해요. 332라고 하는 값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실수가 좀 많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저항 R이 4ohm, XL이 5ohm, XC가 2ohm이에요. 이제 XL과 XC가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RLC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지금 쌤들 얘가 직렬인지 병렬인지 언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은요, 직렬인지 병렬인지 언급을 안 해주면은요, 직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직렬. 그러면은 요거 임피던스 복소수 형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 플러스 J로 묶었을 때
XL 빼기 XC의 형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우리가 전류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머리를 한번 쓸 거예요. 임피던스 분의 V. 근데 임피던스는 크기로 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일단 XL에서 XC를 빼야 되니까 이거 둘이 빼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4 플러스 J 3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복소수로는 이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크기죠. 그럼 3, 4, 5라고 하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5란 얘기고 전압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100이란 얘기니까 전류값은 얼마? 20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RAC가 될수록 RAC가 나오면은 점점 쉬워질 거예요. 자, 55번 보겠습니다. RAC 직렬 회로에서 RAC 직렬이래요. R과 L과 C가 다 직렬이다. 근데 전류가, 이 말이 중요하겠죠.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서기 위한 조건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다 라고 하는 것은 진상전류라는 얘기입니다. 진상전류. 근데 진상전류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애는 누구냐면요, 콘덴서예요. C라고 하는 애예요. 근데 얘는 R과 L과 C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L 거랑 C 거랑 서로 조금씩 상쇄가 될 건데 진상전류가 나오게 하려고 한다면 XL과 XC의 값 중에 누가 더 커야 되냐? XC의 값이 더 커야 된다는 조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2번이 답이 되겠죠. 결국에 이거는 말로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56번 4옴, 저항이 4옴, XL이 15옴, XC가 12옴인데 RLC가 다 뭐다? 직렬이다 라고 하는 순간 XL 거에서 XC를 빼십시오. 그러면은 합성 리액턴스는 3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까지 바로 갈 거예요. 그럼 임피던스 크기 한번 이렇게 봐보죠. R제곱 더하기 X제곱인데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특수비 크기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습관화해 두세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랍니까? 100이네. 그 다음에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물어봤네요. 위상차. 그러면 뭡니까?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가 되겠죠. 실수분의 허수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뺀 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허수는 3이고 실수는 4입니다. 맞죠? 그럼 일로 잠깐 빼서 아크탄젠트 실수가 4였고 허수가 3이었었어요. 그러면 얘를 삼각형 형태로 그려본다면 실수가 밑변이란 얘기고요. 허수가 높이라는 얘기니까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크기는 빗변이 5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건 뭐였냐면요, 위상각, 끼인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쌤들이 이거 계산해도 나올 거고요. 5랑 4 사이의 끼인각은요 37도입니다. 그럼 답은 37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57번. 자, 요번에는 제가 안 써볼게요. R 6옴, XA 16옴, XC 8옴 이렇게 돼 있는데 RAC가 다 RAC가 다 직렬이랍니다. 그때 전압이 40V를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유도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거면 VL이겠죠. 근데 I 곱하기 Z가 될 건데, 자, 얘는 L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 임피던스의 형태의 위치에다가 X의 값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X의 값은 16옴으로 정해져 있었죠, 방금. 그러면은 우리가 뭘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류값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니, 자, 그러면은 직렬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X는 8이 나올 거예요. 합성 리액턴스는. 그러면은 실수의 제곱 더하기 허수의 제곱을 하면 임피던스는 얼마 나옵니까? 10이라고 하는 크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특수비.
근데 전류값을 구해야 하므로 우리가 10분의 전압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40. 그럼 얘는 4A가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 4 곱하기 16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4 곱하기 16 하면 얼마입니까? 64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이 화자가 의도하는 바, 이렇게 문과가 이렇게 그런 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를 끝까지 읽으시면서 얘가 구해달라고 하는 게 뭐고, 어떤 걸 줬고, 이런 거를 잘 이제 이렇게 읽어보셔야지 이렇게 푸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58번 보겠습니다. 8옴의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 2옴의 유도 리액턴스, 8옴의 용량성 리액턴스가 다 직렬이다. 거기다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위상 관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저항 R은 8옴이고요. X라고 하는 값은요, XL 빼기 XC로 갈 거예요. 왜? 직렬이니까. 근데 얘가 얼마더라? 2. 얘는 8이에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6이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위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위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 값어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 8이고 6이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2로 약분하면 4분의 3이죠. 지금 여기 부분이.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실수가 밑변이고 허수가 높이라고 했었고 빗변이 크기일 텐데 5랑 4 사이에 끼인 각 아닙니까? 맞죠? 5랑 4 사이에 끼인 각이면 아까 몇 도라고 했죠? 37도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위상관계를 정확하게 봐달라 이건데 누가 전류가 앞서냐 뒤지냐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로 다시 오시면요, 유도 리액턴스는 2옴이었고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8옴이었었습니다. 지금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 중에 누가 더 컸습니까? 용량성 리액턴스가 더 컸죠. 그러면은 진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용량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직렬이 때. 그럼 용량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진상전류가 되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37도 앞선다 라고 하는 2번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과 지상 이런 얘기, 그리고 기기 쪽으로 가시면 리액터, 뭐 콘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저항이 6옴, XC라고 하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8옴일 때 임피던스가 6-J8로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다 준 거예요. 이미 다 준 거예요. 왜? 자, 쌤들, 임피던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직렬일 때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일단 직렬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병렬 삭제. 그쵸? 그런 다음에 얘가 뭘 줬어요? R값 줬고 XC면 C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직렬이면서 R과 C가 직렬인 거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었죠, 생각보다. 그 다음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피던스 1이 12 더하기 J16이라고 하는 값이고요. 임피던스 2가 8 더하기 J24라고 하는 값인데 둘이 직렬이래요. 직렬. 접속된 회로에 전압이 200V를 가했을 때 전류를 구해달라 그러면요, 지금 임피던스가 12 더하기 J16과 8 더하기 J24가 있는데 직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성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J가 안 붙어 있는 요 12와 8은 실수예요, 실수. 그 다음에 J가 붙어 있는 J16과 J24는 허수의 값입니다. 그러면요, 합성을 할 때 이제 얘네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직렬일 때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할 때는요, 끼리끼리예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수끼리 더한 거 12 더하기 8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0 나올 거고요. 더하기 J16 더하기 J24 하면은 J42 나오겠네요. 그럼 이게 복소수죠.
그러면 쌤들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크기로 만드실 거예요. 왜? 보기가 다 크기니까 임피던스도 크기로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루트 2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얘를 크기로 바꿀 거니까 루트 2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요 20 루트 5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20 루트 5. 근데 얘가 구해달라고 하는 건 전류였죠. 그러면은요 살짝 옆으로 빠져서 여기다 해야겠다. I는 지분의 V인데 얘가 얼마? 20 루트 5고 전압이 얼마래요? 200이래요. 그럼 이거 계산기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200 이거를 20 루트 5로 나눠주면 2 루트 5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SD를 한번 누르시면요 4.47이라고 하는 값이랑 같으니까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의 형태 이렇게 복소수의 형태로 돼 있을 때 복소수의 형태로 돼 있을 때 이제 쌤들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해 준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 잘 기억하시고 지금 전류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아닙니까? 근데 전류의 결과값이 지금 뭘로 나왔어요? 복소수의 형태가 아니라 크기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임피던스도 크기로 바꿔서 계산을 해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지저분해. 자, 61번.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하니 8 더하기 j6이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다면 임피던스는 이러면서 지금 보기들이 다 복소수 형태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j라고 하는 녀석은요 i분의 v인데 얘가 복소수고 얘 지금 복소수로 줬죠. 그럼 복소수 그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요 쌤들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켤레복소수라고 하는 거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놈한테 이 허수의 부호를 반대로 해준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그러니까 유리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배를 해봐야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8864.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J 6848.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해보면 플러스 J 48. 그 다음 이렇게 계산했을 때가 중요한데 일단 값어치 66 36이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만났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J랑 J가 곱해졌죠. 그럼 J의 제곱 아닙니까? 근데 J의 제곱은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J의 제곱인데 이 J의 제곱이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러면서 여기 앞에 부호 마이너스랑 한번 만나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한번 주면 58에 40이니까 위에는 400 나오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한번 주면 마이너스 J 65 300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마이너스 J48이랑 플러스 J48이랑 서로 상쇄될 거예요. 그럼 64 더하기 36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래 너 오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니? 100분의 400 마이너스 J 3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고 이렇게 분모가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분의 400이니까 4 마이너스 100분의 J300이니까 J3 이렇게 결과값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4-j3이 답이란 얘기고, 답은 몇 번이 되겠다? 아이고,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요, 쌤들, 이거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는 걸 해드렸지만요, 쌤들은 계산기에다가요, 컴플렉스 모드 해놓고, 컴플렉스 모드 해두시고, 계산기에다가요, 실제 계산기에서는 j가 i고 뒤에다가 써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넣고 는 하시면은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배우시는 쌤들은 제가 항상 뭐라고 하죠? 알파고를 믿으시라. 알파고를 그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슬슬 병렬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62번. 임피던스의 역수를 물어봤어요. 자, 임피던스의 역수인데요. 자, 쌤들, 임피던스, 그 다음에 임피던스 안에 R, 거기 안에 있는 X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는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애가 역수입니다. Y라고 하는 게 어드미턴스거든요. 그러면 이 어드미턴스 안에는 저항이랑 역수 관계인 컨덕턴스라고 하는 애가 있고, 리액턴스의 역수인 서셉턴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2번 임피던스의 역수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드미턴스인 Y, 요 놈이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3번 어드미턴스의 실수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는데, 자, 임피던스에서의 실수부는 저항이었고 허수부는 X였었어요. 리액턴스. 근데 요 놈의 역수인 어드미턴스는요, 실수가 컨덕턴스고 허수가 서셉턴스입니다. 얘가 실수부인 거예요. 그럼 허수부는 누구겠습니까? 서셉턴스라고 하는 얘가 허수부예요. 어드미턴스 안에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보겠습니다. 임피던스가 6 더하기 J8인데 뭐를 구해달라? 컨덕턴스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6이 저항이잖아. 그리고 걔를 뒤집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컨덕턴스라고 하는 애는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애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임피던스라고 하는 애를 역수취해서 어드미턴스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분의 1이고 얘는 6 더하기 J 8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아까 우리가 했었던 왜 그래 너? 켤레복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6 J 8을 위아래로 해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36.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J 6, 8, 48. 이렇게 하면 플러스 J 48. 이렇게 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마이너스인데 J끼리 제곱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럼 88, 64. 그 다음 위에는 6 마이너스 J8이 되겠죠. 그럼 요것도 삭제될 거고. 얘는 그럼 또 어떤 값이 됩니까? 100분의 6 마이너스 J8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분모가 같으니까 분배를 좀 해주면 0.06 마이너스 J 0.08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죠? 어드미턴스를 구한 거예요. 어드미턴스. 맞습니까? 맞죠? 어드미턴스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 어드미턴스를 구했을 때 어드미턴스의 실수보가 누구더라? 컨덕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요 놈이 컨덕턴스인 겁니다. 요 놈이 서셉턴스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다시 돌아가서 0.06하고 단위도 모으죠? 왜? 뒤집어졌잖아요. 임피던스가 5인데 걔 뒤집었으니까 어드미턴스도 모으거든요. 그럼 얘는 컨덕턴스 값이고 요 놈은 서셉턴스 값인 겁니다.
근데 컨덕턴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계산기에다가 쌤들이 여기까지 아신다면은 6 더하기 8 i분의 1 이렇게 계산 때리면은 방금 제가 손으로 계산했었던 요 결과값이 나올 거고, 어드미턴스를 구했으니 허수부인 J는 서셉턴스고 실수부는 컨덕턴스다. 이렇게 바로바로 찾으신 다음에 답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너 왜 그래 오늘? 자꾸 스트레스 줄래? 자, 65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R과 L이 무슨 열이래요? 병렬이래요. 그때 뭐를 구해달라?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쌤들 병렬일 때는 어드미턴스를 먼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드미턴스를 먼저 구할 수가 있는데, 병렬일 때는 어드미턴스를 먼저 구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R과 L이 병렬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R분의 1 마이너스 J XL분의 1이에요. 복소수의 형태가. 근데 얘는 지금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는 하면서 크기를 구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합성 어드미턴스는 R분의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이고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한테 구해달라고 한 게 뭡니까? 아, 너 진짜 임피던스니까 자, 임피던스의 크기는 임피던스랑 어드미턴스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기를 보시면은 이런 형태는 없어요. 그럼 정리를 하란 얘기니까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R분의 1을요, R분의 1의 제곱을요 1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1로. 그러면은 뭘 곱하면 되죠? R제곱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R제곱을 곱해줄 거예요. 근데 얘만 곱해줘요? 아니에요. 얘도 곱해줘야 돼요. 근데 밑에만 곱해줍니까? 공평하게 위에도 곱해줘야 되거든요. 위에. 근데 R제곱을 위로 나가려고 할 때 여기 루트를 만나죠. 그러면 제곱이랑 루트랑 상쇄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위에는 R을 곱해주는 꼴이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XL분의 1도 1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XL분의 1의 제곱도.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줍니까? XL의 제곱을 곱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아까 루트랑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랑 1로 사라지죠? 그 다음에 요거랑 1로 사라져요.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정리하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일단 위에는 R 곱하기 XL의 형태가 될 거고요. 일단 밑에는 지금 얘가 다 사라졌잖아요. 제가 지워볼게요. 1로 사라졌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디 있냐? 4번이 답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쌤들이 병렬할 때 RAC 병렬 이런 거 들어갔을 때 병렬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6번 보겠습니다. R의 직렬회로에 있어서 뭐를 구해달래요? 서셉턴스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서셉턴스는 어디 있는 거죠? 어드미턴스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허수값이라고 했어요. 어드미턴스에. 그러면은 저 R의 직렬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여기가 지금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것들 보니까 크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드미턴스의 크기를 구할 건데 얘는 임피던스의 크기를 역수 취한 것 같다. 근데
R의 직렬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R과 L의 직렬일 때 너무 싫으다. 왜 크기로 하는가? 이렇게 해야지.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곱 보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크기에 꽂혔네요. 복소수로 가는 겁니다. 복소수로 가는 건데 그러면 또 뭐 하라? 또 켤레 취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JXL 허수 거를 부호를 반대로 해주는 거죠. 오늘 진짜 몸이 안 좋긴 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R과 R의 제곱을 하니까 R의 제곱, 그 다음에 R과 마이너스 JXL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JXLR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JXL과 R을 곱하니까 플러스 JXL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L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만나서 마이너스고 J랑 J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이라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는 마이너스 JXL 이렇게 될 건데 역시나 또 여기가 이렇게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리가 된 값이라는 건데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아이고 요거라는 건데요. 지금 분모가 같지 않습니까? 분모가 같으니까 컨덕턴스라고 하는 실수랑 그리고 서셉턴스라고 하는 허수를 좀 분리를 해줄 거예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럼 제가 노란색으로 친 부분이 J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허수 부분 서셉턴스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일부러 마이너스 이쪽에다 붙여준 겁니다. 이거겠죠? 요건데 서셉턴스는 허수 J가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요 J를 빼주고 이렇게 봐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좀만 찍어야겠다. 자, 그 다음 67번 보겠습니다. 아롬의 저항이 6옴이래요.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8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열이랍니까? 병열이래요. 그때 뭐를 구해달라? 임피던스는 몇인가? 라고 하면서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가야겠네요. 자,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드미턴스의 크기를 역수치한 것과 같고 얘는 지금 RC 병렬이기 때문에 루트 R 6분의 1의 제곱 더하기 8분의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기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저도 이거는 손으로 풀기 힘들어요. 1, 6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1 제가 지금 여기다가 쓴 그대로 계산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요 5분의 24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SD를 누르면 이게 몇이다? 4.8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겁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니까 4.8 옴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68번 아래의 병렬배로 해서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R이 25옴
오메가 L로 줬네요. 얘는 3분의 100옴. 전압이 얼마다? 20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요, 쌤들 이거 되게 쉬운 게요. 여기 흐르는 전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IL이거든요. 임피던스 분의 V 아닙니까? 근데 얘 이거 무슨 열이에요? 병열이죠. 병열이면은 전압이 일정하다. 200. 그 다음에 임피던스인데 L에 흐르는 전류만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오메가의 거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오메가L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L로 준 거예요. 그럼 3분의 100 아닙니까? 그럼 3분의 100인데 이거 번분수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6이라고 하는 전류값이 나오게 됩니다. 6A라고 하는 전류값이 나와서 답은 3번. 여기 6A.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생각보다 좀 쉬웠었던 문제예요. 쉬웠었던 문제입니다. 자, 70번까지 풀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옴의, 저항값이 6옴. 그 다음에 X옴이라고 돼 있는데 유도성 리액턴스라 했으니까 얘는 XA 값이겠죠, 정확하게. 그리고 무슨 열이다? 병열이다. 접속된 회로에 교류 전압을 90V를 가했더니만 25A 전류가 흘렀다. X값 구해달라. 자, 그러면은 뭐예요? 병열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쌤들? 여기는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류를 구하는데 우리가 전류를 구하는 공식 중에 I는 임피던스 분의 V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열일 때 썼던 거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임피던스 분의 1 곱하기 V랑 똑같죠. 그러면 이 임피던스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역수취한 게 누굽니까? 어드미턴스랑 같은 거네. 그럼 I는 전압 곱하기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병렬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압값 알고 전류값을 아니까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어드미턴스는 전압분의 전류라고 해서 90분의 25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90분의 25. 그러면요, 이거는 약분 때리면은 18분의 5라고 하는 값이랑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구했다? 어디다가 쓸까? 여기다 쓰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이 18분의 5라고 구한 건데 우리한테 구해달라고 한 것은 XL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죠, 이제. 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요 크기는 R과 L이 병렬이었던 거니까 루트 R이 얼마입니까, 지금? 6이니까 6분의 1 제곱 더하기 유도성 리액턴스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 값이 얼마더라? 18분의 5와 같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양단에다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루트를 씌워버리면, 제곱을 씌워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xl분의 1의 제곱만 남겨둔다면 18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l분의 1 일단은 x의 제곱 xl분의 1의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럼 양단에다가 뭐를 씌워서 루트를 씌워서 얘는 이렇게 벗겨줄 거고 얘는 이렇게 씌워줄 거란 얘기죠. 그러면요, 요거를 계산기에다가 치시는 거예요. 루트 5, 18 가로 닫고 제곱 마이너스 가로 분수 1, 6 가로 닫고 제곱. 그러면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9분의 2가 나와요. 9분의 2. 근데 잘 보세요, 쌤들.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야 돼요.
xl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9분의 2란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한테 구해달라고 한 건 xl 값이에요. xl분의 1이 아니라.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모아라. 역수 취하라는 거니까 결국에 xl은 얼마가 되더라? 2분의 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온다? 4.5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69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0번 문제 풀겠습니다. 금방 끝내드릴게요. 자, R과 L이 병렬이래요. 그러면 일단 어드미턴스는 R분의 1 마이너스 J X L분의 1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럼 요 놈이 실수고 요 놈이 허수예요. 근데 위상차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크탄젠트 R분의 1분의 XL분의 1일 텐데 여기 XL의 형태가 아니라 오메가의 형태니까 XL은 오메가 L이랑 같죠? 맞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오메가 L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거 번분수잖아요. 이렇게 밖에 거 하면은 결과적으로 아크탄젠트 오메가 L분의 R이라고 하는 요 형태가 RL 병렬의 위상차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냐? 2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7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확실히 교류는 제가 이제 그냥 팍팍팍팍 넘어갈 수는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고 혼자 풀거나 이제 뭐 오프라인 수업이면 좀 더 빨리 갈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영상 수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오늘 나머지 문제 쫙 교류 거 다 풀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몸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더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이제 문제가 앞으로 한 30개 정도 남았어요. 그럼 이제 많으면 3개, 이거 끝나고 나서 뒤로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